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프랑스로 가봅니다. 프랑스 파리의 정지윤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랑스는 지난 일요일에 이 서머타임이 해제됐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나라에서는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이 적용되는데요. 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끝났고요. 현재 프랑스와 한국은 8시간의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서머타임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여름과 겨울에 각각 적응을 해야 하니까요. 네. 서머타임제가 사람의 신체 리듬을 깨트린다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나 주위 사람들도 새로운 시간에 적응하려고 하니 피곤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사람의 신체가 여름 시간, 겨울 시간이라고 불리는 다른 종류의 시간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네. 정신적, 물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급증하고 심장마비 발생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이고, 쉽지 않겠네요. 여름 시간, 겨울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은 연속적일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파리에서는 여름에 거의 한 밤 11시가 돼야 밤이라고 느껴지나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이 단순히 이게 신체적인 문제에서만 끝나지는 않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불균형한 신체 리듬 때문에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교통사고나 큰 산업재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겨울 시간이 적용되는 11월과 1월 사이 한 달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20여 명이 늘어났고요. 네. 지난 2004년에는 11월 한 달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6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6명이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교통체증도 늘어나고 강도 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일이 크네요. 스트레스와 피로감 증가, 심장마비 발생 비율도 증가.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체 리듬 변화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그다음에 강도 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 프랑스 국민들 이 서머타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서머타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이미 40여 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네. 서머타임 존속 여부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8%의 사람들만이 서머타임이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절반이 넘는 52%의 프랑스인들이 서머타임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머타임이 도입됐지만요. 사람의 몸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 폐지의 목소리가 더 높군요. 야, 그런데 40여 년, 그럼 뭐 반세기쯤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앞으로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그리고요. 네. 올해는 이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30년을 맞는 해지 않습니까? 이 다음 달 12일부터 프랑스에서 한국 복합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해가 한불수교 130주년이라서요. 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1월 12일부터는 한국복합문화페스티벌 코레디시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레디시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기획된 프로젝트인데요. 페스티벌이 열리는 약 열흘 동안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프랑스 중남부 지역에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양국의 예술가들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융복합 페스티벌인가 보군요.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그런데 이 코레디시라는 이름이요. 이 코레 그러니까 뭔가 코리아 같긴 한데 코레디시는 무슨 뜻이에요? 네, 아마 코레디시가요. 코레는 코리아의 네네. 불어 발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코리아를 이 프랑스에서는 꼬레 이렇게 부르는군요.
자, 이 프랑스 현지에서 느끼기에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고 호의적이라고 느껴지세요? 체감이 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K-드라마나 K-팝부터 한국 영화, 사회놀이, 만화,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네.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파리 한불영화제를 비롯해서요. 한국 음식 아틀리에, 한국 예술가들의 전시, 문학작품, 공연들도 프랑스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프랑스인들에게 낯설게만 보였던 한국 문화는 현재 한국 애호가들이 생겨날 만큼 친숙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공식 지정될 만큼 프랑스인들이 가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데요. 네. 계속적인 양국의 교류를 통해서 프랑스인들이 한국 문화를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리포터가 보시기에는 프랑스에서 좀 우리나라 어느 가수 인기가 제일 높던가요? 아무래도 아이돌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좀 더 많은 장르들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정지윤 리포터였습니다.